오늘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신기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방금 탑승한 열차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인데요. 용인 에버라인과 마찬가지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입니다. 참 신기하죠? 처음 접하는 신기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즐길 수 있는 이번 걷는 여행은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도로 쪽을 보면 중앙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701번 버스를 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 돼서 건너편을 봤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버스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기다란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국내 최초로 세종시와 청라국제도시에 도입된 양문형 전기 굴절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말 그대로 일량의 차량이 연결된 굴절버스인데요.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첨단 R&D 기술이 접목된 교통수단입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무려 90명에 달하며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2층 버스는 많이 타봤지만 이런 굴절버스는 처음 타봐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창문도 통창으로 시원시원하니 바깥 풍경을 구경할 맛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일량 버스가 과연 코너를 잘 돌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회전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됐는데요. 이처럼 이 굴절버스는 K-트램 전용 시스템을 활용해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여 지하철 수준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정말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청라국제도시 굴절버스 번호는 1546번이며 각종 지도 어플을 통해 운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말은 운행하지 않고 평일에만 운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701 굴절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청라중앙호수공원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건너가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보도블럭을 지나 잘 정돈된 공원길을 따라가니 꽁꽁 얼어가고 있는 커다란 호수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청라국제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수변공원인 청라호수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면적은 약 20만 평으로 축구장 98개 크기의 거대한 공원인데요. 이번 인천 걷는 여행의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호수가 꽁꽁 얼어갈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좋아서 한적하게 걸어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한적하게 호수 위에서 산책을 즐기는 오리 부부 한 쌍도 너무 보기 좋네요. 참고로 이곳에는 23년 흥행작인 더글로리 바둑신 촬영 장소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실제 촬영 장소를 둘러보니 참 신기하더군요. 옆쪽에는 전통 누각도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물가에 일렁이는 윤슬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제 청라 호수공원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아까 굴절 버스를 타고 하차했던 청라 중앙호수공원 정류장에서 공원 위쪽으로 쭉 걸어왔는데요. 공원 윗지점에서 밖으로 나가 5분 정도 걸어가면 베어즈 베스트 골프장 버스 정류장이 나오며 여기서 다시 701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701번 버스를 타고 약 3분을 달려 청라 국제도시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서부산단 방향 44번 버스로 환승하면 다음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버스가 지나가서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높은 타워가 바로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3층으로 올라가자 청라 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서해를 끼고 있는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무료 전망대인 아라타워입니다. 전망대 개방 시간은 매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사실 저는 바다를 상상하면 동해바다의 광활한 풍경이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23층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서해바다를 내려다보니 동해바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 방향으로 넓게 뻗어 있는 아라뱃길도 보이네요.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가볼까요?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택시를 탔던 청라 국제도시역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동안 잠깐 둘러보기 좋은 명소가 있어서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아라타워에서 나와 바닷가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전망대에서 내려다봤던 서해바다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국토종주의 시작점으로 유명한 아라 자전거 길인데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무려 633km의 거리를 자전거로만 이동한다니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음 목적지가 나옵니다. 밑으로 5분 정도 내려가면 휴게소 표지판이 나오며 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자 거대한 철제 곰 동상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곰동상이 있는 이곳은 영종대교 휴게소입니다. 이 동상은 포춘베어인데요. 곰 조형물로는 가장 크고 높게 만들어져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곰 동상 뒤쪽으로 가면 아라 자전거 길을 걸어오며 봤던 인천 서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아라타워에서 내려다봤던 풍경도 멋있었지만 더 가까이서 인천 앞바다와 영종대교의 풍경을 보니 개방감이 훨씬 더 좋더군요. 그럼 휴게소 건물 안쪽도 구경해 볼까요? 2층에는 실내에서 밖을 구경할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옆쪽에는 작은 영종대교 박물관도 있네요.
영종대교는 인천 서구와 영종도를 잇는 세계 최초의 3차원 현수교입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종종 건너게 되는 다리인데 밖에서는 외부 모습을, 안에서는 관련된 역사를 공부하니 더 재밌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아까 올라왔던 휴게소 계단 아래쪽으로 가면 영종대교 휴게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44번 버스를 타고 다시 청라국제도시역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약 20분을 달려 인천공항 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3층으로 가면 다음 목적지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러 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오니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기분이 설렜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느껴지는 특유의 향기가 더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항 3층 출국장에서 7번 게이트로 나가면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무이 1번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볼까요? 인천공항에서 약 30분을 달려 한하계 해수욕장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정류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다음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추운 날에는 역시 뜨끈한 칼국수가 제격이더군요. 그럼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5분 정도 들어가자 북유럽의 차가운 겨울바다가 떠오르는 신비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영종도 남서쪽 무의도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해수욕장인 한하계 해수욕장입니다. 한하계 해수욕장은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눈 내린 추운 겨울날 방문하면 이렇게 이국적인 서해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차가 작고 파도가 심한 동해와 달리 날씨가 추워지면 서해 갯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얼음꽃이 피는데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인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워서 보는 내내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왼쪽에는 절벽 뒤로 놓인 신기한 데크길도 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멀리서만 보였던 바다 위 해상 데크길이 직접 발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서해바다와 무의도 섬의 절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입니다. 섬과 약간 떨어진 바다 위에 산책로 데크길을 만들어 개방감 있게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바닷물이 보이지 않는 간조 때 방문했음에도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풍경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화계 수욕장 정류장에서 무의 1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타서 한 바퀴 돌고 해수욕장에서 약 10분을 달려 광명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현수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이곳은 방금 건너온 인도교를 통해 쉽게 건너올 수 있는 소무의도입니다. 이곳 역시 무의도와 마찬가지로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지만 무엇보다 석양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럼 노을이 지고 있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가볼까요? 촬영 당시가 연말이라 24년의 마지막 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석양의 풍경이 더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없이 석양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무의 1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깜깜한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해외여행의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확실히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다른 공항들보다 여행의 추억이 더 깊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소개해드린 굴절버스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역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다양한 R&D 기술이 접목돼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천공항은 자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여객의 출입국 흐름과 터미널 혼잡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 3분 만에 수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과 같은 출국 절차 통합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항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출국 소요 시간을 단축해 연간 무려 397억 원의 혼잡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인천공항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굴절버스와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도착할 수 있었던 인천의 명소,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서해바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이번 주말 색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으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